선생님은 상담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사랑에 실패하신 여성분들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근데 그 공통점을 발견하기 이전에 사랑을 실패하신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착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몸을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스킨십을 쉽게 하면 안 된다. 또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더 끌려다닌다. 사랑을 많이 하면서 손해다. 쉽게 사랑하면 안 된다. 우리가 금사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쉽게 좋아하면 안 돼. 또 내가 상대방한테 더 헌신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몸을 쉽게 허락하면 안 되고, 내가 쉽게 사랑하면 안 되고, 내가 그를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쉽게 볼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이런 착각들이 공통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다 오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역동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의 주고받음, 내 어떤 정서적인 표현이 내가 이렇게 표현할 때 저기서 어떻게 오느냐, 이런 어떤 역동을 잘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착각들이에요. 단순히 자기 생각에 내가 좀 더 도도해지면은 내가 좀 비싸 보이겠지? 그럼 내가 더 사랑 많이 받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건데 오히려 이런 착각들이 실패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 10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뽑아봤어요. 사랑을 실패하는 사람들 한 10가지 정도 공통적 특징을 보이더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경증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신경증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 특히나 이게 성격장애 특징이 두드러 보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랑에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 성격장애라든가 또는 신경증을 앓고 있다든가 이런 신경증을 프로이트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비도의 우회도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신경증이든 그거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잘못된 표현이란 얘기예요. 우회적인 표현,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둘러서 증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들이 아플 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관심, 보호, 사랑, 애착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김병의 효자 없다. 신경증으로 사랑하는 방식이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항상 긴 병이 되기 때문에 효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쉽게 사랑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실패하면 이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성장 과정에서요, 폭력, 방치 또는 유기 이런 분들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야?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죠. 특히나 아주 어린 경우 만 5세 이전에 기억이 채 자리 잡기 이전에 만들어진 그 애착 패턴, 그게 이제 불신의 패턴으로 만들어진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불안정 애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할 때 내가 강아지랑 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사랑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강용욱 씨처럼 강아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인간 간에 불신이 생기는 경우, 그게 자리 잡은 상태로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되면요, 배우자 또는 내 남자친구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의 눈치를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 또 상대방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있지만 남자에 대한 불신이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죠.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맨날 엄마 두드려 팼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밥상 뒤집어 엎었어요.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맨날 바람 펴가지고 우리 엄마가 맨날 울었어요.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도박해가지고 집 날렸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남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나도 혹시나 그런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남자한테 색안경이 딱 씌워지는 거예요. 남자를 약간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근데 역시나 또 김병희 효자 없다고 그런 불신감을 계속 받으면서 누가 옆에 버티고 있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가 와가지고 나 너 못 믿어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여성분들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남녀관계 밖에도 똑같다고요. 그게 사람이 이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볼게요.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옛날 언니들이 그런 얘기했죠. 여자는 좀 콧대가 높아야 돼. 사랑하는 쪽이 더 손해야. 여자는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런 이야기.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무슨 쇼프로 같은 걸 봤는데 연애와 결혼 이런 거가 잠깐 스쳐가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 배우들, 가수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 맞아. 여자는 사랑을 더 많이 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강아지랑 억지로 살아요. 삶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죠. 맞아요. 근데 내가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남자랑 억지로 살아요. 재밌어요? 아니죠.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살아야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사랑을 하지 않지만 저기서 많이 사랑을 만나서 억지로 결혼한다? 그런 사람들은 99% 확률로 남자 쪽에서 바람이 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은 해요. 내가 내 남자친구를 사랑은 해. 하지만 사랑을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당신 너무 좋아요 말로 표현한다든가 표정으로 표현한다든가 행위로 나타나든가 이런 것들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많이 혼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공통적 특징이요. 어릴 때 많이 혼나요. 그래가지고 억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눈치 봐요. 그렇게 내가 말 잘못해서 저기서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 표현하면 혼날까봐. 어릴 때 혼이 많이 나서 그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쪽에서 오해하는 거죠. 저 여자는 날 사랑하지 않아. 왜냐면 표현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그 여자도 남자를 되게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 왜냐면 어릴 때 억압이 많이 돼 있어서 표현을 할 때마다 내가 혼이 났어.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봐. 그래서 내가 표현을 못하는 것 뿐인데 남자 쪽에서는 저 여자는 나 안 사랑해.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는 거죠. 자, 6번째입니다. 사랑받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두고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죠. 어릴 때 큰 사랑의 상실이나 사랑의 왜곡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억압, 폭력 이런 걸 당하신 분들 중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무의식에 학습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타인이 사랑을 표현을 해도 불편해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사랑을 표현하고 나 당신 너무 좋아요 할 때 내가 혹시나 불편하거나 짜증이 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랑받음을 거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자, 7번째. 내가 다른 거 다 좋아. 내가 사랑하는 것도 좋고 사랑 표현도 잘해. 인간에 대한 불신도 없고 남자들도 편해. 사랑받는 것도 너무 좋아. 그런데 스킨십만 불편해. 이런 분들 있죠. 그럼 사랑을 한다는 게 결국에 뭐예요? 결국에는 남녀간의 사랑은 스킨십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 이러고 밀어놔요? 아니면 안아줘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요 만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하면서 엄마가 안아주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고양이를 봐요. 길거리에 가다 강아지를 봐요. 그럼 너무너무 이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할 때도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스킨십이 너무 불편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남자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자 만지려고 합니다. 그게 외도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스킨십이 불편하냐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경우 있어요. 여자가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누구도 네 몸 못 만지게 해라. 이런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트라우마.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 오셔서 심리치료 받으셔야 돼요. 자, 8번째. 버림받음, 미움받음, 실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는 걸 절대 겪으면 안 돼. 난 누군가한테 소외, 미움 이런 거 절대 당하면 안 돼. 난 절대 실패해서 안 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랑 실패할 경우가 훨씬 더 높아져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요. 근데 난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난 떨어지면 큰일 나. 이러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과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편안하게 건너가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안전할까요? 편안하게 걷는 사람. 맞습니다. 나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할수록 훨씬 더 위험해져요. 이건 심리학적 공식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미움받는 걸 두려워할수록 더 미움받고요. 버림받는 게 두려울수록 더 버림받고요. 실패를 두려워할수록 더 실패하게 됩니다. 이건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미움받는 걸 많이 두려워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실패할 확률 또한 같이 높아집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9번째, 사랑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이 사고가 잘못돼서 그래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면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심리적 연료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밥이에요, 밥. 그런데 난 맨날 밥 먹는 사람인데 아침 한 끼 거르고 출근했어. 그런데 나 아침 굶었어. 나 아침 굶고 출근했어. 으아, 나 어떡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밥 한 끼 굶었다고 우리가 막 엄청나게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사랑도 마치 그런 겁니다. 사랑도 내가 살아가기 위한 밥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사랑을 못 받았어. 이런 사람들 옆에서 가만 보면요, 연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걸 못 견뎌 하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름을 내가 만땅 채웠는데 한 칸 딱 떨어졌어. 한 칸 떨어졌는데 나는 큰일 났어. 기름 떨어졌어. 이러면은 그 운전자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기름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주유소 가서 넣으면 되잖아요. 설령 빨간불이 들어와도 된다 이겁니다. 주유소 가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만땅으로. 사람도 마치 그런 거예요. 연료니까
내가 사랑이 좀 떨어졌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 달라고 해서 잘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줄었다고 그거에 내가 집착한다?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가 여자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체성의 문제죠. 이제 어릴 때 남녀 차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딱 낳아보니까 나 딸이야. 그래서 이렇게 방 한구석으로 밀어넣고 젖도 안 줬어. 그런 경우 상처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또 딸을 키울 때 태도도 또 달라지겠죠. 엄마는 나를 차별하지 않았지만 뭐 아빠가 특별히 차별했어. 할머니가 특별히 차별했어. 뭐 이런 경우. 또는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되는 경우. 또 내가 여성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큰 손해를 본 경우.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걸 굉장히 좌절하고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남녀 간의 사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랑 해요? 남자랑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자인 게 싫어. 그건 상대방인 남자에게 혐오감이 생겨요. 그럼 내가 혐오하는 대상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여자인 게 수치스럽다? 내가 여자인 게 싫다? 그러면 사랑이 씹힐 확률도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총 10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만약 문제가 하나면 뭐 혼자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게 하나만 딱 생기지 않잖아요, 보통.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그럴 땐 조금씩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10가지 다 해당돼. 또는 막 7, 8가지야. 너무 많아. 과반수 이상이 나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죠. 명상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명상이 어디에서 왔냐면 인도 문화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가 불교죠. 불교는요, 모든 고통을 다 털어버리는 종교예요. 어떻게 하면 고통을 털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종교가 불교입니다. 고통이 다 없어진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한다. 해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탈에 이르는 8가지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부탁해서 이 8가지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 니네들 해탈할 수 있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그게 정견입니다. 바를 정자에 볼 견자예요.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시각, 올바른 시각 이게 뭐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남북한이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남쪽의 입장과 북쪽의 입장이 달라요. 그건 정견이 아니에요. 우견이나 좌견이에요. 그 우파 좌파는 항상 싸우잖아요. 그 여당 야당 맨날 싸우잖아요. 정견은 뭐냐면 이쪽도 저쪽도 해당되지 않는 마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중간 입장들. 중간 입장이 되려면 마치 하늘 위에서 장기판을 내려다보듯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장기 아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장기 규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기판에 들어있는 장기 아래 입장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기를 두는 사람의 입장으로 장기 규칙으로서 장기판을 바라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인간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 규칙을 이해하고 인간을 바라본다. 그 규칙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규칙을 이해하고 남자나 내 남편을 바라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정견입니다. 그럼 정견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일단 내가 아는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아는 거 다 포기하세요. 내가 아는 거 고집하는 순간 정견 안 돼요.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공부하세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오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심리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은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장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으시고요. 새로 공부하세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일단 제 유튜브 많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를 공부하듯이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문제가 아, 내가 왜 이래서 이런 걸 겪었구나. 내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구나를 딱 깨달아요. 그때 이제 깨달음이라고 온 거예요. 제 유튜브 들으시고 조금 더 내가 발달해보고 싶다? 그 심리학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뭐 심리학 책을 볼 시간이 뭐 따로 없어요. 저는 남녀관계의 어떻게 해법은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심리학 책이 또 워낙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제가 클래스 U에서 런칭한 강의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클래스 U에서 이제 외도 솔루션 강의가 있는데 그거 들어보셔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남자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여자는 어떻고 둘이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제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들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충분히 다 이해했어. 내가 왜 그런지도 알았어. 내가 10가지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어. 나 이제 사랑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뭔가 잘 안 돼. 그런 경우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에 꼭 오셔서 저한테 상담 받으세요. 제가 치료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